현 구간에서는 기술적으로는 삼성전자를 여기에서 그전 고점 자리가 8월 5일 날 83,300원이거든요. 네. 저 자리를 지금 현재 파동상에서는 가지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77,000원과 75,000원이라는 이 사이에 기술적 라인이 있는데 삼성전자를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좀 77,000원 좀 이하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삼성전자는 기술적으로도 단기, 중기 좀 고점이 좀 찍지 않았나 예. 이렇게 조언드리고 있습니다.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기술적 분석하기 딱 좋은 날이네. 주식의 신세계 기술적 분석으로 시장을 전망해 봅니다. 기술적 분석이 좋은 형님 이트렌드 강보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기분 좋은 형님입니다. 이트렌드 강보 센터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서정아님 매주 수요일은 목돈연구소 집중도가 2배로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강 센터장님 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런 좀 팬들이 많습니다. 네. 오늘은 감사합니다. 2021년의 마지막 기술적 분석이고요. 네, 영광입니다. 네. 앞서 제가 이제 터키 증시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이제 그 전에 베네수엘라 주식시장도 보면 진짜 경제가 휘청되고 망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가는 진짜 네. 한동안 대폭등을 이제 그게 소위 말한 인플레이션의 화폐가치 절하 효과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거 보면 그런 게 기술적 분석을 좀 위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이변들이. 근데 터키 증시와 베네수엘라 증시도 저도 네. 차트를 좀 본 적이 있는데 네. 인베스팅닷컴 통해서. 네. 근데 그 저점 자리에서 반등 나올 자리에서 좀 나왔다고 판단하고 있고.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저점에서 이제 반등 나왔으니까 이제 바닥 따지기 이후에 네. 글로벌 증시는 아직까지는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나 뭐 나스닥 지수, 중국 증시는 아직 고점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견조한 흐름이고 국내 지수도 아직까지 견조하다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이제 메인 시총 상위 종목들이 하락을 할 때 이 신흥국 네. 베네수엘라 터키 증시는 바닥에서 쫙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려갈 자리를 만들고 그렇게 쌍바닥 패턴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렇게 조언해 주신 대로 베네수엘라나 터키라든가 이런 신흥국 누가 봐도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네. 근데 사실 주식은 또 그런 거랑 좀 다르게 네. 움직이니까 네. 그런 그 섹터에 그러니까 그런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뭐 방법이 있으시다면 네. 장기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제 하셔도 물론 한꺼번에 거치식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그렇죠. 분할 매수를 지금 하실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서지 않았나 그렇게 그래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이제 개인들이 인버스, 곧버스 이제 하락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저의 영향도 조금 있고요. 예, 그러나 정말 네. 이게 뒤통수가 있다. 터키를 말씀드리면은 10월 21일에 네, 한 1,400이었던 주가가 네, 최악이었거든요. 그때 터키 증시가 12월 17일 날 2,400까지 네. 그냥 올라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무너져가지고 지금 뭐 지금 또 다시. 지역을 경험하고는 있는데 맞습니다. 그 한 네. 달 반 동안 어떤 투자자가 이제 터키가 떨어진다 쪽에 베팅을 했다고 해보면 네, 이분은 정말 뭡니까? 아니 경제도 나빠, 리라와도 약세야. 그런데 주가만 오르게 되는. 네. 그래서 이 하락 투자라는 게 또 만만치는 않구나. 그런 사실 생각도 뭐 해봅니다. 2,800 초반까지 내려갔을 때도 네. 뭐 트러블이 되게 많았잖아요. 해외 증시에 뭐 금리에서부터 테이퍼링에서부터. 네. 호재보다는 악재 쪽이 많았지만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 200포인트 가까이 상승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 네네 네. 국내 증시 네. 물론 미국 증시도 하락할 자리에서 하락하고 반등할 자리에서 잘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최근 5거래일을 이제 미국 증시를 자연스럽게 들어가 보면 네. 다우 지수가 제가 12월 16일 날 고점 36,180포인트와 그전 11월 8일 날 최고점 자리 36,565 요게 마디가로 볼 수가 있는데 이미 12월 16일 날 고점 자리를 최근 3거래일 전에 이미 터치를 했고 돌파까지 했습니다. 네. 이렇게 돼 버리면 네. 이 경우의 수는 이렇게 돼 버리면은 그냥 그 추세 상승으로 다시 가겠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큰 박스로 계속 루즈한 흐름을 보이면서
결국에는 순환매장세는 계속 이어지겠다. 그러니까 지수는 막아놓고 가는 종목은 계속 가게끔 하는 그런 패턴으로 가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하락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락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네. 폭의 하락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직 시간은 좀 벌어지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다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했던 그 전고점도 다 베꼈고요. 네, 올라갔고 뭐 일묘균용표상에서 양운도 다 빠져나갔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급락 뭐 이런 것들을 좀 논하기에는 힘들어졌잖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급락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제가 코멘트를 드리자면 네. 다우지수는 12월 20일 날 저점 자리에서부터 1, 2, 3, 4, 5, 6, 7거래일 동안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 구간에서 그전에 고점 자리를 12월 16일 날 36,189포인트를 올렸다는 것이 이 거래일 동안 올렸는데 네. 여기에서 다시 7거래일에 상승했으니까 다시 3거래일 이내로 다시 그전 고점 밑으로 내려오면 그냥 박스 횡보하다가 여기서 삼각수렴을 여러분들이 화면을 뭐 HTS를 보시는 네. 분들 참 좋으실 텐데 11월 8일부터 고점 추세 라인을 연결해 보면 첫 번째 1차, 2차, 3차 그러니까 3차가 12월 27일 날 돌파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뭐냐면 3차에서는 시장이 턴에서 올라가는 경우의 수가 확률적으로 한 10% 이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4차에 걸쳐서 추세 라인을 돌파해야지 그게 추세가 인정이 되는 건데 네. 그럼 이건 3차는 휩소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구간이죠. 근데 그 휩소의 구간을 어떻게 인정을 해야 되냐면 앞으로 이제 12월 30일은 이제 내일은 뭐 끝나는 거고 네. 그 다음 주 이제 1월 시작이죠. 시작하고 나서 봐야죠. 1월 첫째 주 정도에 다시 전고 구간에서 하방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면 결국에는 옆으로 기는 패턴 이후에 그냥 하방 쪽으로 결국에는 뭐 기승전 하락 이런 거보다는 아직까지는 박스 우상향 네. 우상향 하는 척 하다가 패턴 만들고 다시 하락으로 그러니까 시간이 좀 딜레이 됐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죠. 그 소위 말하는 하락 우리가 조심했다라고 위험했던 그 위험 신호가 약간은 좀 늦춰졌다. 맞습니다. 이제 네. 이게 메인 아이디어로 보면 되겠고 네. 이게 진짜 정말로 한번 네. 올해 연말에 불꽃쇼가 아니라 1월 불꽃쇼, 1월 효과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네. 어떤 그림이 나오면은 이게 좀 더 오르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그 좋은 질문 네. 주셨는데 2021년 8월 16일부터 그리고 최근에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가 2021년 11월 8일이었습니다. 네, 36565죠. 네네. 그 추세 라인을 쭉 연결을 해보면 네. 위쪽으로 열려 있는 룸이 있는데 네. 그 룸이 바로 37,000포인트입니다. 37,000. 맞습니다. 다우지수 37,000. 37,000포인트가 되는데 네. 이 37,000에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2021년 5월 약간 뒤로 더 가면 쭉 다우지수가 추세 상승하다가 첫 번째 고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박스를 만들었던 구간이 2021년 5월인데 예. 그 추세 라인까지 연결해도 37,000원이라는 지수의 교차점이 나옵니다. 그 자리가 네. 지수 상당히 중요한 구간인데 이 자리를 가게 되면 큰 맥에서 주봉상, 월봉상,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기 기간까지 그러니까 내년 1, 4분기까지는 그냥 박스로 우상향하는 박스로 계속해서 시간을 끌면서 순환매장세 펼쳐지고 실제로 금리 인상이 하는 초읽기 정도에나 좀 내려오는 흐름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이게 긍정적인 코멘트를 드린 그렇죠. 거고 네. 두 번째는 방금 방송 시작하면서 네. 말씀드렸던 앞으로 3, 4거래일 이내에 다시 전고 라인 12월 16일 날 고점 자리를 다시 내려온다면 예. 그냥 하단 박스를 만들면서 툭 떨어지는 흐름도 아직 다우지수나 미국 증시는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메인 아이디어가 그거죠. 네. 우리 지금 강보선장의 메인 아이디어는 네. 일단은 이제 마지막에 한번 불꽃쇼는 나왔습니다만 네. 이게 이제 1월 초 되면 다시 흘러내리고 옆으로 기다가 어쨌든 뭔지 모르겠으나 재료는 네. 이제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틀 것이다가 일단은 가장 큰 아이디어고요. 이따 주중 코스피 전망이고. 코멘트 드릴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의 확신이 만약에 미국 증시가 이 정도 올라왔는데 코스피 지수는 배당락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3,050포인트 이상까지는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3,070이라는 기준을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미국 증시가 이 정도 올라오면 국내 증시 3,070까지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근데 네. 국내 S&P 500을 보면은 뭐 맞습니다. 3,150 가야죠. 네, 네. 네. 그 부분은 대한민국 증시가 그 전 세계 지수의 바로미터로 요즘에 많이 반응을 하고 있는데 네. 국내 증시가 그렇게 아직까지 눌려 있는 것을 보면은 미국 증시는 조금 시장이 불안하니까 현재 시장에 있는 유동성 자금들이 그래도 안전한 미국 증시에 투자하자 이런 스탠스로 유동성이 미국에는 아직 남아 있고 그 효과가 그 이제 효과가 12월 있는 마지막에 나온 거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공매도 세력들의 이제 쇼커버링도 나왔었고 예. 프로그램 매수도 들어왔고 금융투자의 단타성 매수도 1조 이상이 들어왔고 네. 그래서 근데 오늘 증시에서는 프로그램 뭐 개인 투자자들은 다시 대주주 요건 상황 때문에 네. 다시 또 수급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수는 코스닥도 고점 대비해서 코스피도 고점 대비해서 좀 눌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우지수 이제 나스닥으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네. 나스닥은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렸었던 구간에서 크게 위쪽으로 오버슈팅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네. 어저께 음봉이 좀 날아왔고 이번 주 근데 파동상으로는 여기서 급락이 바로 나오진 않고 다음 주 이제 신년 이후에 네. 신년 일주일 정도 그래서 1월 제가- 첫째 주. 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제가 40일 거래일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큰 패턴의 그림을 보여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따가 언제까지죠? 그게 이제 1월 둘째 주 1월 둘째 주. 정도에서 네. 넘어가야 이제 변곡이 나오는 거죠. 네. 네, 그 구간까지는 3,070을 가냐 2,950을 이탈해서 2,880을 가냐 그거를 체크해 보자 하는데 지금 하방 쪽보다는 위쪽에 약간 방향은 위쪽으로 가고 있는 거는 현실적으로 맞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지수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무조건 상방이다 이렇게 논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네. 나스닥으로 지금 네. 오면은요. 그 이따 코스피 때 네, 다시 한번 네, 설명해 네. 주시고 나스닥은 다시 12월 8일 날 고점 자리인 15,792포인트를 12월 27일 날 월요일 날 올라섰습니다. 네. 올라섰고 근데 이 올라섰을 때 제가 12월 20일 정도에서는 기술적인 15,000포인트, 14,500포인트 사이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기술적 반등을 넘어서서 추세 전환에 대한 신호도 일부 나온 건 사실이에요. 네. 네, 그거는 인정을 하고 네네. 기술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방으로 보더라도 이거 보수적으로 좀 옆으로 더 가겠냐 아니면 추세를 전환하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스위칭에 대한 전략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는 12월 8일 고점과 그리고 11월 22일 날 고점에서부터 내려오는 추세 라인을 연결해 보면 이번에 돌파는 세 번째 카운팅으로 돌파를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다시 다음 주 초에 전고 라인 15,792포인트를 내려오게 되면 그러니까 이미 지금 어저께 음봉이 좀 터치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15,757포인트가 저점이었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제가 수치를 말씀드릴게요. 12월 8일 날 고점이 15,792포인트였고 오늘 새벽에서 마감한 저점이 15,757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 고점을 나스닥 지수는 다시 내려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장이 열릴 텐데 오늘이랑 그리고 다음 주에 넘어가서는 흐름에서 다시 미국 증시는 하방으로 내려오면 이거는 휩소 그리고 연말에 대한 쇼커버링 정도 프로그램 매수 들어온 거에 대한 상승 파동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오미크론에 대한 악재를 적극적으로 지금 호재로 바꾸고 있는 모습들도 나오면서 네.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네. 네, 나스닥 그래서 지수는 어쨌든 나스닥은 여기까지는 왔으나 네, 메인 아이디어는 1월 네. 첫째 주가 되면 그동안 12월 말일에 나왔던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반납을 그렇죠. 하면서 네, 옆으로 좀 기는 네,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네. 이제 그 1월 포인트 중에 기술적 중요 라인이 있는데요. 네. 바로 일봉상 61평이 되겠습니다. 61평이 15,390포인트인데요. 네. 이게 다음 주 장이 열리고 나서 주 후반에 15,400포인트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 네. 하방 쪽으로 패턴을 만들고 다시 하락 쪽으로 에너지가 갈 수 있구나. 근데 다음 주 후반까지 15,400으로 내려오지 않고 네. 계속 헤매고 있으면 그전 직전 고점 제일 11월 20일 고점 자리인 16,200을 향하는 흐름도 열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딱 스마트하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식 비중 50%, 현금 50%. 그렇게 하시면 가장 현명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15,300에 대한 기술적 라인도 다음 주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얼터너티브 대안 같은 경우에는 16,000을 향해 가면 네,
또 뭐 시장을 인정해야죠. 어떻게 인정해야 하겠습니까? 됩니다. 네, 인정해야 되겠죠. 네. 네, 그렇게 네.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지금 어제 오늘 코인이 좀 조정을 급격하게 받는 것을 좀 보면 네. 코인과 나스닥이 꽤 이게 비례가 연계성이 높았거든요.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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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코인은 지금 5,800만 원과 6,250만 원 네. 비트코인의 이 기술적인 이 밴드 안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네. 기술적으로는 400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네. 요 구간에서 어떤 의미를 크게 부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이탈이 나오면 네, 근데 5,700, 네. 5,800, 5,700에서 훅 이탈하는 모습이 나와서 5,500으로 내려온다면 나스닥 지수도 결국에는 하방 쪽으로 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고. 예. 근데 저는 이번 타이밍에는 글로벌 증시가 하락해도 비트코인은 의외로 견조한 흐름으로 5,500, 5,800을 저점으로 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나스닥과는 좀 다르게 갈 다른 수 있다. 흐름으로 그 전까지는 나스닥이랑 상관관계가 네. 높았는데 예. 지금 시기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코인의 파동 차트가 좀 달리 움직이고 있다. 네. 그 부분을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주세요. 예. 네. 그래서 오히려 음. 나스닥의 조정 가능성은 있어도 네. 코인은 요번 단계는 아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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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네. 그렇게 좀 나스닥 정리를 해보고 네. 코스피로 와보죠. 뭐 가장 네. 관심이 큰데요. 네, 코스피 화면 한번 같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데이트를 제가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단기적으로 일주일 사이에 뭐 한 10거래일 사이에 막 변동성이 위아래 갈 겁니다라고 확신을 드린다면 네. 제가 40거래일 동안 지켜봐야 됩니다. 뭐 이런 멘트를 안 드렸을 거예요. 근데 네. 지금 53거래일 중에 53거래일을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3,316 고점에서부터 최근 2,822포인트 저점까지 107거래일 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 107거래일 하락의 절반을 계산해 보면 53거래일이 나오거든요. 네. 그럼 53거래일 중에 최근 저점 2,822포인트에서부터 오늘까지 하면 22거래일이 진행 중입니다. 네. 그럼 53 빼기에서 22거래일을 빼보면 21거래일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21거래일 동안에 3,070을 갈 거냐 아니면 2,880을 갈 거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은 명확하게 나온다. 그러면 3,070을 올라가는 구간까지는 그래도 상승 여력이 있는데 주식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하시면 여기서는 명확하게 비중 관리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그래도 좀 시간 지나고 나서 나는 안전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22거래일이 지난 시점인 1월 둘째 주 넘어가는 구간에서 네. 그때 저점 매수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고점으로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고 목돈연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그 거래일을 하면 107거래일이 하락했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53거래일이 네. 고점에서부터 내려온 거죠. 네, 107거래일을 나누기 2하면 예, 53거래일이 나오고요. 네. 예. 그래서 53거래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8월 저점 자리가 2,822포인트였는데 예. 그 자리에서부터 지금까지 22거래일이 진행이 됐어요. 예. 그럼 53 빼기 22를 하면은 30이 된 거죠. 예, 31거래일. 네, 30거래일. 그래서 앞으로 이제 거래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30거래일 사이에 시장의 방향성이 3,070을 갈 거냐, 2,880을 갈 거냐 그거를 보고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 그럼 길게는 한 2월까지도 이게 끌고 갈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많은 뭐 투자 전략 그 팀장님들은 일단은 1월과 2월 사이에서는 충격이 있을 것이다. 근데 네. 그 충격이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니까 그때까지는 좀 비중 관리를 좀 하면서 느긋하게 보시는 게 어떤가. 그러니까 테크니컬하게도 저도 그렇게 보이고 있고 약간 펀더멘탈을 보고 계신 투자 전략 팀장님들도 그렇게 네. 보고 있다. 그렇게 조언을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은 약간 빨간색 그림과 네. 네, 그 블랙으로 해서 화살표를 좀 그려놨는데요. 네. 요거는 제가 너무 이게 레인지가 길다 보니까 중간에 수치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월 첫째 주에 2,000 코스피 지수 배당락까지 감안해서 2,970포인트를 찍게 되면 네. 제 메인 전략인 하방은 유효하다. 네. 1, 2월 내 하방. 네, 네. 1, 2월 달에 급락에 대한 메인 전략은 유효하다. 네. 그러니까 다음 주면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2,970을 네. 터치를 하는지 네. 그걸 보시면 좋을 텐데 이미 벌써 배당락 감안하면 지금 오늘 코스피 2,978인데 좀 약간은 우리가 선방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어저께 배당락을 감안해서 주가 지수가 막판에 한 30포인트가 올라왔거든요. 그걸 감안하더라도 2,978은 그 배당락을 제외한 수치고 2,950. 네. 그래서 정확히 결정이 제가 지면은 2,950을 다음 주 1월 신정이 지난 첫째 주에 네. 2,950을 찍으면 제가 보는 메인 전략으로 가는 거고. 예, 1, 2월에 하반기입니다. 네. 근데 다음 주에 2,950 뭐 라인을 그러니까 뭐 58이 될 수도 있고요. 2,950 라인을 터치하지 않으면 3,070을 향하는 흐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고 네. 3,070을 찍으면은 바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냐? 그게 아니고 3,070에서부터는 이제 눌림 매수를 이제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렇죠. 투자 비중을 30에서 50에서 이제 70에서 90%까지도 하는 전략이 또 1, 명확하게 2월에 나왔습니다. 하락 가능성이 확률이 줄어든 거다. 그렇죠. 예, 오히려 네. 저 위로 한번 또 튀어오르면은 네. 예,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은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3,600 가능합니까? 3,600까지는 올해 코스피. 올해는 이제 다 지났고 내년. 내년이죠, 내년. 네네. 네. 저는 3,350에서 3,400 정도를 상단으로 보고 있고 예. 하단으로는 2,800에서 2,700 사이 정도를 보고 있다. 이렇게. 그게 이제 상저하고가 요즘 많잖아요. 네. 그렇게 네. 보시는 거네요. 네, 우리 맞습니다. 선생님께서도. 네,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1, 4분기 정도에서는 이제 2,900 이하권에서 형성이 될 거고 상반기 넘어가면서 박스로 우호 상향하는 모습에서 그 대신 모든 섹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올라가지 않고 네. 좀 가는 종목들만 또 가는 장세가 펼쳐지고 지수는 크게 뭐 3,600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네. 자, 삼성전자 차트를 여러분들 뭐 저번에 한번 우리가 썸네일에 8만 전자에 대해서 근데 8만 전자를 찍는 거는 뭐 이미 다 바로 앞에 와 있으니까 보여줬습니다. 아니, 네네. 찍었습니다. 이미 네, 8만 이제 800원까지 갔어요. 갔고 네. 지금 배당락에 의해서 1.74% 하락을 하고 있지만 그냥 8만 원 전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예. 보시면 돼요. 네. 그럼 현 구간에서는 기술적으로는 삼성전자를 여기에서 그전 고점 자리가 8월 5일 날 83,300원이거든요. 네. 저 자리를 지금 현재 파동상에서는 가지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77,000원과 75,000원이라는 이 사이에 기술적 라인이 있는데 삼성전자를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좀 77,000원 좀 이하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삼성전자는 기술적으로도 단기, 중기 좀 고점이 좀 찍지 않았나 네. 이렇게 조언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1월 첫째, 둘째 주에 윤곽이 나온다는 말이 맞네요. 국내 증시는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삼성전자도 여기에서 흐르면 뭐 75,000 테스트를 할 테고.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코스피도 당연히 뭐 2,970, 2,950 테스트를 또 할 테고. 맞습니다. 예, 그게 네. 다 수렴이 되네요. 네, 1월 첫째, 둘째 75,000원 주에. 자리가 네. 일봉상 122평 자리입니다. 그래서 일봉상 122평은 122평과 2평들을 수렴해서 돌파를 했었기 때문에 네. 122평을 터치한다는 것은 거기는 눌림 매수가 되기 때문에 주가 지수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2,950 테스트도 네. 같이 이어서 삼성전자랑. 만들어지고 네. 근데 삼성전자는 근데 75,000원을 터치한다는 것은 단기 트레이딩 구간으로 이제 78,900원을 목표로 해서 들어갈 수 있지만 또 거기서 이제 헤드앤숄더 패턴이 만들어지는지 네. 또 지켜봐야 됩니다. 계속 예. 추적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사실 로우 리턴 하이 리스크를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로우 리턴 로우 리스크 요 정도로 이렇게 좀 약간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확인을 하고 다음 주에 그래도 저도 좀 긴장하면서 시장을 체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기분 좋은 날에서는 어쨌든 메인 아이디어는 네. 1월, 2월 내 특히 1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어떤 하락의 신호를 보여준다고 하죠. 그렇죠. 예, 그 네. 앞부분을 보여줄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네. 여기까지 이제 추격을 해 온 것이고요. 네. 이제 확률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하고 저희가 중간중간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한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안도 다 말씀을 해드렸었죠. 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앞서 이제 인버스 얘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강보 센터장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네. 인버스를 사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현금을
네. 쌓아놓고 주식 비중을 하라. 그만큼 또 하락 투자가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쉽지 않아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버스의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인버스 해지를 들고 있는 게 또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그러나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찾아뵙고 있다 보니까 이 인버스는 너무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일 수도 맞아요. 있고 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이게 심적으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주가를 하락할 때 수익이 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데 네. 일단은 저희들은 지금 2,100원 초반 자리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관심은 갖고 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냥 기본이라면 차라리 현금을 많이 높이는 게 일단은 그렇죠. 투자를 하신지 주식 투자를 하신지 1년 이내이신 분들은 인버스를 하시기보다는 주식 투자한 지 한 3년 이상 되신 분들은 인버스도 관심을 가지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대응을 한번 살펴보시고 또 네. 또 우리가 말한 두 번째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는 네. 거기에 맞게 맞습니다. 또 대응을 하시는 게 네. 저희의 또 기본적인 취지다라는 네.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받으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트렌드 강보 센터장이었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